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글로벌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일본, 한국 유통을 해부한다 2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960년이 되니까 미국은 편의점의 시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좀 미국 여행도 가시고 많이 보시면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편의점은 어떻게 되죠? 물건 사기도 편해야 되지만은 거기 또 상품, 요즘에 ATM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1960년대, 70년대에 편의점 시대가 돼갖고 주유소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안전한 장소에 편의점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일본은 1973년에 일본의 편의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세븐일레븐 재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재팬, 로손, 패밀리마트가 그냥 전국적으로 생기면서요 많은 편의점 시대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는 1988년도부터 일본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죠. 일본은 빅3에 놀랐습니다. 첫째, 가다가 보이는 게 편의점 왕국. 두 번째, 다니다가 보니까 일본은 자동 판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음료수, 드링크.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코인 라운드라고 빨래방 아시죠? 일본은 그 당시에요 보니까 코인 라운드를 해갖고 빨래방들이 그냥 여기저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은 편의점이 너무 눈에 띄었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갖고 지금 일본의 편의점은 자고로 점포가 6만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의 시장 규모가 11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의 시대가 일본에 시작됩니다. 자,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제가 보니까요 1988년도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 시작할 때 GS25 또 세븐일레븐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88년부터 편의점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도 벌써 30년이 넘어섰네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시대가 되면서 최근에 편의점은 42,000점포니까 참 우리나라 편의점 많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편의점 왕국, 천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겨난 게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활성화는 안 됐지만은 점포들, 핵심 점포가 많이 연결된 걸 우리는 이제 파워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 쇼핑몰 이렇게 하는데요. 고층 건물은 아니지만 낮은 건물에 핵심 점포들을 쭉 모아놔서 많은 고객들이 와서 직갱력도 높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리조트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문 매장 중에 특화된 매장의 상품화를 우리는 카테고리 킬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일본에 보면 요도바시 카메라든가 뭐 빅 카메라 있잖아요. 여행 가갖고. 대형 점포지만 그런 가전제품 이런 쪽에서 특화된 기업들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오다가 미국은 1970년대, 80년대 되면서 쇼핑몰의 시대가 됩니다. 뭐 쇼핑몰이라고도 하고 쇼핑센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큰 대형 몰에 다양한 점포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점포도 핵심 점포가 있고 사이드 점포가 있는데 핵심 점포를 우리는 키 테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보면 유명한 뭐 유니클로라든가 자라라든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제 다이소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고객을 많이 직객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점포가 들어오고, 또 전문점, 스페셜리 스토어 이런 다양한 전문점들,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들어와, 레스토랑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쇼핑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전통적인 상점가들이 많고요. 또 쇼핑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일본은 2000년 전후에서 급격히 확산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쇼핑몰 시대가 돼갖고 저기 보면은 우리나라 일산, 그 다음에 저쪽에 옛날 여주, 첼시부터 해갖고 다양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요즘은 뭐 자동차 시대가 됐으니까 로드사이드 주변에 쇼핑몰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시명 쇼핑몰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가든파이브 옆에 보면은 그 현대가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쇼핑몰 시대 아웃도어도 들어갔고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쇼핑몰은 도시명 쇼핑도 있지만은 아웃사이드 쇼핑에서 이제 쇼핑몰의 시대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점포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오프라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010년 지나서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런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박람회 하다 보면 소비가 팍 열린다 그랬죠. 중국이 소비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전국 어디 가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 비즈니스 시대가 급성장으로 많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째 체험 경험이라 그래갖고
내가 물건을 갖다가 딱 사이트에서 봐갖고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주문합니다. 그러면 주문하면 보통 이제 항공화물로 요즘 다 와요. 뭐 해상화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문한 거는 양은 적지만은 그 볼륨이 있다 보면요 결국은 항공화물로 들어와서 다시 분산해갖고 이제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국경 간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유럽이다, 한국이다가 아닙니다. 시장이 큰 쪽, 그 다음에 사이트가 좋은 쪽으로 다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의 최강자 아마존은 미국을 지금 정비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갔고 일본만 해도 매출이 200조 원 매출 중에 12조 원이 일본이 매출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존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지금 쇼핑 최대 가다 경쟁 시대로 좀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가 고민해야 될 거, 고객을 창출해야 될 거, 또 아마존이 기존 고객에다가 또 새로운 고객을 갖다가 획득해갖고 지금 만들어갈 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대형마트나 오프라인 점포 대 전자상거래 점포의 경쟁이 시작됐다.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이 경쟁자의 최고의 강자는 누구냐?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디맨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고 소비자를 충성 고객으로 많이 가져가는 기업이 최고의 강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살아나려면 뭐예요?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열심히 해갖고 막 적든지 뭐 해갖고 되는데 요즘은 뭐예요? 경쟁자가 국내도 많아졌어요. 글로벌도 많아졌어요.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많아졌어요. 국내도 해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많은 경쟁자 중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뭐죠? 최후의 경쟁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융합하면서 고객한테 남아있는 상품들을 빨리 배송하고 빨리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같이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물건이 안 팔리는 재고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소비자의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서 쇼핑몰이든 편의점이든 대형마트든 다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서치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은요. 저도 한 10년 이상을 아마존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보니까요. 아마존은 과거에 이랬습니다. 이거 뭐 어느 분들은 또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 이전에 내가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알기시켜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골프공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골프공을 구매하면요. 제가 구매한 옆에 골프공 사이트가 쫙 뜨고요. 또 골프의 티 꼽는 게 쫙 뜨고 장갑이 쫙 뜹니다. 그건 뭐냐? 이건 똑같습니다. 온라인은 내가 구매한 데이터 주기, 그 다음에 구매한 가격 이런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은 관련 상품 어떤 거를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카테고리를 해서 내 앞에다가 사이트에 놔줍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다 못하니까 나는 그 놓여있는 상품 중에 내가 선택해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뭐 경계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소비자들은 즐거움이 여러 가지 제가 있다 그랬죠. 눈앞에 보는 물건을 보고 내가 만족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눈앞에 보는 물건을 사면서 또 체험을 하든지 여행을 가서 또 거기서 또 즐거움을 얻는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 1인 1세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보고 또 1인 10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개를 구매하고 10개를 보는 게 있었다. 지금은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 10개 보는 게 아니라 다중화돼 갖고 모든 걸 다 선택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차이점을 제가 들면은 미국이 과거에 대형 점포 오프라인이 사양 같듯이 일본도 20년 전부터 벌써 사양 사업으로 왔고 한국도 제가 보니까 벌써 10년 전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벌써 한국은 제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벌써 대형 점포가 이렇게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점포가 줄어들면 새로운 틈새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은 온라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이 축소하는 만큼 온라인 시장은 열려있는 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내용을 지금 정리하자면요. 미국, 일본, 한국은 유통시장 갭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랬죠. 미국하고 일본 3년에서 5년 차이, 일본하고 한국 1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보면은 뭐 몇 년 차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결국은 선진국이
지나온 과거의 전철을 우리나라 지금 유통기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업은 뭐냐? 과거의 선진국에 또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과거의 선진국이 했던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리드하는 쪽으로 한 차원 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기업의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 월마트 특집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